2024년 봄,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한 미국인 변호사는 탑승 직전 승무원에게 조용히 요청했습니다. 내 옆자리에 한국인은 앉히지 말아달라.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곧 자신이 가장 큰 감사와 감동을 느끼게 될 상대가 바로 한국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맨해튼의 전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48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뉴욕은 언제나 활기차고 분주하죠. 저는 토마스 브래들리, 뉴욕에서 15년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미국인입니다. 웨스트우드 앤 파트너스라는 대형 로펌에서 이민 관련 사건을 주로 맡고 있어요.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다음 주 있을 재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민 변호사로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아시아계, 특히 한국인들과의 경험은 좋지 않았습니다. 5해 전 한국인 이민자 가족의 사건을 맡았을 때 그들의 무례한 태도와 시끄러운 말투에 정말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말하는 거지?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군. 그때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깊은 편견이 생겼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죠. 사무실 전화가 울립니다. 비서 줄리아가 내일 인천행 출장 일정을 확인하려 하네요. 토마스님, 내일 오전 9시 비행기 티켓과 호텔 예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출국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한국으로의 출장이라니 정말 꺼려지는 일정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왜 이렇게 한국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토마스, 넌 너무 편협해. 파트너 중 한 명인 제임스가 늘 그렇게 말하곤 하죠. 하지만 제게는 그들 특유의 집단적인 모습과 시끄러운 대화 방식이 정말 견디기 힘든 겁니다. 내 경험상 그들은 매너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면서도 내일의 비행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2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 동안 한국인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지. 일이니까.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알람을 맞추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어요.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주변에는 벌써 많은 한국인 승객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역시나 시끄럽기는. 이라고 중얼거리며 탑승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탑승권을 제시하자 승무원이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용기가 났습니다. 저기,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승무원이 친절하게 물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한국인만은 절대 앉히지 말아주세요. 가능하다면 미국인이나 유럽인 옆에 앉고 싶은데요. 승무원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되찾았어요. 손님,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만 오늘 비행기가 거의 만석이라 약속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알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내 매너 없는 나라 사람들은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제 좌석인 23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쪽에는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운이 좋았나 보다. 조금은 안도하며 생각했죠.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탑승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가 제 옆자리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런, 정말 최악이군. 속으로 중얼거리며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얀 머리에 주름진 얼굴, 그리고 작은 체구의 할머니는 짐을 들고 힘겹게 걸어오고 계셨어요. 승무원이 할머니를 도와 짐을 정리해 주었고, 곧 할머니는 제 옆자리인 23B에 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몸을 창문 쪽으로 돌리고 눈을 감았어요. 12시간을 어떻게 버티지?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헬로. 서툰 영어로 인사하는 할머니를 향해 저는 짧게 안녕하세요. 라고만 대답했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나눠주는 동안 저는 최대한 할머니와의 접촉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심지어 할머니가 친절하게 손수건을 건네주려 할 때도 고개를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싫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비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비행이 2시간째 접어들었을 때 기내식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척하며 할머니를 계속해서 무시했어요. 승무원이 식사 트레이를 건네주었고 저는 묵묵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시작되었죠. 할머니가 작은 보자기를 풀더니 직접 가져온 음식들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특유의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말 이럴 거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인상을 찌푸렸죠. 할머니는 제 반응을 눈치챘는지 미소를 지으며 작은 귤 하나를 내미셨어요. 잇, 굿.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며 귤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무시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며 의도적으로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작은 간식 봉지를 열어 저에게 권하셨죠. 이래서 싫다니까. 라고 속으로 비웃으며 다시 한번 거절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승무원이 트레이를 수거해 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작은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왜인지 더 짜증나게 느껴졌어요. 왜 계속 친절하게 구시나?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나? 답답한 마음에 이어폰을 귀에 꽂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에 집중하려는 순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제 팔을 두드리셨어요. 짜증스럽게 이어폰을 빼고 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려 하셨어요. 손자와 가족들의 사진인 듯 했습니다. 노, 괜찮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았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살짝 서글퍼 보였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잠시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아니야. 내가 왜 그래야 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내의 불빛이 어두워졌어요. 승객들 대부분이 잠이 들었고 저도 책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담요를 정돈하시더니 조용히 기도를 하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흘낏 바라보며 적어도 조용히는 하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잠시 후 난기류 지역을 통과할 예정이니 안전벨트를 꼭 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심코 안전벨트를 확인했고 할머니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저를 향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스케어. 무서워요? 저는 짧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외면한 채 비행은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불편한 공기 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에 들려던 찰나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흔들림이었지만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승무원들도 서둘러 자리에 앉았고 기내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잠시 심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모든 승객 여러분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시고 이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조금 긴장된 듯 했습니다. 비행기가 더욱 거세게 흔들리자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겪었던 끔찍한 자동차 사고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의 공포가 다시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가빠지면서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어요. 진정해, 토마스. 괜찮아. 그냥 난기류일 뿐이야.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몸은 이미 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죠. 비행기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은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따뜻하고 주름진 손이 제 떨리는 손등을 살며시 감싸 안았어요. 할머니였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돌리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괜찮아요. 무서워도 참지 말아요. 라고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손길을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과 안정감이 저를 붙잡았어요. 비행기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흔들렸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창피하고 어색했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뭔가를 중얼거리셨습니다. 한국말인지 기도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브리드, 슬로우리. 할머니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신용을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따라 심호흡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점차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제 손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I. scared too. No problem.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 상태를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처음부터 보여준 무례한 태도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이 낯선 할머니는 제가 그토록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난기류는 10분 정도 더 계속되었지만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저는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고요해지고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난기류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제 손을 잡은 채 미소를 지으셨어요. 베터 나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괜찮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가 손을 놓았지만 그 따뜻함은 여전히 제 손에 남아 있었어요. 난기류가 완전히 지나간 후 기내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승무원들이 음료 서비스를 재개했고 일상적인 분위기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지금까지 제가 보여온 태도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할머니는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시더니 저를 향해 미소 지으셨습니다. 포유.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며 손바닥 크기의 작은 인형을 내미셨어요. 손으로 직접 뜬 듯한 니트 인형이었습니다. 작고 단순한 모양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게 느껴졌죠.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마이 그랜슨. 럭키 돌. 손자에게 주려던 행운의 인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면서도 그 인형을 받았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손자분을 위한 거라면서요. 할머니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You need more. He have many.
손자에게는 이미 많은 인형이 있으니 지금은 제가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 뭔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무례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선물까지 건네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I, 올드 티처, 코리아, 스튜던트, 올 오버 월드. 한국에서 교사로 일하셨고 제자들이 전 세계에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사진첩을 다시 꺼내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거절하지 않고 함께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백인, 흑인, 아시아인. 할머니는 사진 속 학생들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습니다. This one. 닥터 나우. This. Teacher like me. This. 뮤직.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사진 한 장을 가리키셨어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미국 국기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Me. Studying 뉴욕. Long time ago. 할머니도 젊은 시절 뉴욕에서 공부하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편견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생각을 해왔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을 선입견으로 판단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선생님은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No, no. Old now. 포감매니. 오래전 일이라 많이 잊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더욱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모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척 깊게 느껴졌어요. 처음 만난 낯선 사람, 그것도 제가 무례하게 대했던 사람에게 받으니 작은 선물이 제 인생을 바꿀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1시간 전 승무원들이 마지막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할머니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식사를 편안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괜찮으세요? 주스 더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으며 식사 내내 신경을 썼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땡큐. 베리 카인드.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매우 무례했어요. 할머니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I am sorry. I was wrong.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It's okay. Welcome to Korea.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치 아이처럼 눈물을 훔치는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지만 그것조차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손수건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No cry. Happy now. 손수건을 받아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실 자격이 없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No, no. Everyone. Deserve kindness. 모든 사람은 친절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한국의 풍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대감을 느꼈어요. 이전에는 한국 방문이 불편하고 귀찮은 출장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인천에 사시나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Yes. 인천. 그랜슨 민미 투데이. 오늘 손자가 마중 나온다고 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정말 좋으시겠네요.
손자분이 할머님을 만나면 무척 기뻐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를 꺼내셨어요. 연락처가 적힌 카드였습니다. You come my home. sometime.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한번 집에 놀러 오라는 초대였습니다. 저는 감사히 카드를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찾아뵙겠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고 착륙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안전벨트를 풀기 전 제게 마지막 질문을 하셨어요. What you do in Korea? 저는 미소를 지으며 변호사입니다. 이민 관련 일로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help people. 굿잡.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돕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저 직업으로만 여겼던 일인데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보니 새삼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입국장으로 나가기 전 문득 제가 탑승했던 비행기의 승무원들이 보였어요. 특히 제가 무례하게 요청했던 그 승무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걸음을 옮겨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승무원은 저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물론 기억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제가 탑승 전에 했던 무례한 요청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진심을 담아 이어갔죠. 다음번에는 꼭 한국인 옆에 좌석을 배정해 주세요. 승무원의 표정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다음번엔 한국 사람을 옆에 앉혀주세요. 승무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여정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입국장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제 손에는 여전히 할머니가 주신 작은 행운 인형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작은 인형이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 삶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할머니가 손자를 만날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니 할머니가 젊은 남자와 반갑게 포옹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도 그 손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지나치려 했지만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드셨어요. 미스터, come here. 망설이다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저를 소개하셨어요. This is my friend. from plane. 할머니의 손자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비행기에서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고 저는 반갑게 악수했어요. 토마스 브래들리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친절했던 게 아니라 할머님이 저를 구해주셨죠. 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평생 교사로 사셨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항상 말씀하시죠. 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할머니는 다시 한번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Remember, heart open. Always. 마음을 항상 열어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어요. 네,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낯설고 불편한 도시로만 느껴졌을 텐데 이제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주머니에서 할머니가 주신 인형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인형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척 깊었죠.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뉴욕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무실 매니저가 받았습니다. 웨스트우드 앤 파트너스입니다. 저는 간결하게 말했어요. 제임스, 토마스예요.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민 관련 무료 법률 상담 시간을 마련해 주겠어요?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위한 시간으로요. 제임스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알겠습니다. 토마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긴 이야기예요. 돌아가면 들려줄게. 하지만 요점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지.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아 다시 한번 작은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에서의 12시간이 제 삶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한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인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한국에서의 일정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할머니의 초대를 받아들여 그분의 집을 방문할 생각이었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인천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가장 피하려 했던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 작은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분명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